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의 심장부라 불리는 프라임몰 지하 3층 주차장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지자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냉기가 스며듭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낡은 운동화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70세대 강민자 할머니가 주차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익숙하게 주황색 형광조끼를 꺼내 입고 안전모를 쓴 뒤 허리춤에 무전기를 찹니다. 지난 15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몸에 밴 움직임입니다. 거울을 보며 조끼깃을 매만지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지은이 결혼식이구나. 할머니는 작은 로커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투명 비닐 커버 안에는 손녀 박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27년 전 며느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손녀를 키워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다고 고생 많았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고 일을 시작합니다. 주차구역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할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시 구역 3번 라인 조명 교체 필요합니다. 강 관리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공손함이 묻어납니다. 단순한 주차 관리원에게 보이기에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입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직원들의 차량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평범한 국산차들이 먼저 도착하고 7시가 가까워지자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차량을 유도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관리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는 각 차량이 어느 자리에 주차하는지 3년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차종부터 지난주에 차를 바꾼 과장님의 차량 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주차를 안내하면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차량을 VIP 전용 구역으로 안내하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습니까?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웃습니다. 그냥 강 관리사라고 부르세요. 다들 듣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신사는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는 프라임몰 12층에 입점한 대형 서점 체인의 오너입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20대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프라임몰에서 강민자 관리사에 대해 함부로 질문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아는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건물 전체가 활기를 띱니다. 프라임몰은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거대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백화점과 오피스, 고급 레지던스가 공존하는 이곳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한성물산 직원들의 고급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한성물산은 중견건설 자재 유통회사로
프라임몰의 3개층을 임차의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할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는 사장 부인 한미숙은 다릅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 할머니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합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주차 안내를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50년 넘게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오전 9시 30분 낡은 아반떼 한 대가 들어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7살 손녀 박지은입니다. 할머니. 지은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꼭 안깁니다. 할머니의 형광조끼에서 나는 희미한 기름 냄새는 지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향기입니다. 우리 예쁜 신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결혼식 날인데 혼자 일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11시까지만 하고 갈 거야. 지은은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손으로 할머니는 27년간 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착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도윤 씨 가족들 만나는 거 긴장 안 돼요? 시어머니들 분이 할머니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한 달 전 상견례 자리, 할머니가 프라임몰 주차 관리 일을 한다고 하자 싸늘하게 굳어지던 한미숙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지은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걸 잊으면 언젠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오전 11시 교대 근무자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형광조끼를 벗고 로커에서 검소한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을 주고 산 기성품 한복. 손녀 결혼식에 입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미숙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릅니다. 오후 1시 그랜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에 강민자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30만 원짜리 한복을 입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손녀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오셨어요. 신랑 측 가족분들이 VIP 라운지에 계세요. VIP 라운지 문이 열리자 명품으로 치장한 한미숙과 그 가족들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공손히 인사했지만 한미숙은 앉은 채로 고개만 까딱할 뿐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할머니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 네, 오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한미숙이 옆에 앉은 친척에게 들으라는 듯 속삭입니다. 한복이 좀 그렇네. 백화점 기성품 같은데. 어머, 요즘도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있나? 형편이 그러시니까 그렇겠지. 지은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녀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도윤아, 신부 측 하객은 몇 명이나 오는 거니? 한 10명 정도요. 어머니. 10명. 그것밖에 안 돼. 우리는 150명인데. 하긴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 혼자 키우셨다니 친척이랄 사람이 있겠어. 한미숙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식순 확인을 위해 들어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 강 관리사님, 여기 계셨군요. 손녀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 한미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빤히 바라봅니다. 웨딩 플래너가 나가자마자 한미숙은 비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네. 주차 관리원한테 저렇게 극존칭을 쓰고 얼마나 일하셨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이나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은 춥고 습할 텐데 우리 회사가 거기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녀의 질문에는 걱정이 아닌 조롱이 가득합니다. 지은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할머니는 정말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뭘 어쨌다고. 사실이잖아. 주차관리 일로 애 키우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한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 없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주차관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라운지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한미숙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집니다. 어머, 웃기시네. 주차 관리원이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지은은 홀로 버진 로드를 걷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는 손녀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주례사는 신랑 집안의 화려한 배경을 3분 넘게 설명했지만 신부 소개는 성실하고 착한 분이라는 단 2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신부 측에는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신랑 측 하객석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 신부 측 가족 테이블에는 할머니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텅 빈 5개의 의자가 그녀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반면 신랑 측 테이블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오렌지 주스를 쏟아 한미숙 친구의 300만 원짜리 드레스가 더러워졌습니다. 웨딩홀 아르바이트생 김민준 군이 달려와 허둥지둥 닦기 시작했지만 긴장한 탓에 얼룩은 더 번져나갔습니다. 야, 제대로 못 닦아? 이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안 된다니까. 너 같은 애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미숙의 고함 소리에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준 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준 군에게서 걸레를 건네받아 능숙하게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다운 손놀림의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칭찬이 쏟아지자 한미숙의 얼굴은 질투와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주차관리원은 못 속이시는군요. 몸에 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결혼식이라도 청소하는 모습은 감출 수가 없네요. 우리 같은 집안과 사돈을 맺었으면 좀 품위를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네. 할머니 일이 뭐가 부끄러워요? 주차 관리 일이 왜 천한 일이에요? 어머님 회사도 프라임몰에 있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머님이 편하게 주차하시는 거잖아요. 한미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 주차관리원 할머니가 키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정말 버릇이 없구나.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한미숙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웨딩홀을 갈랐습니다. 한미숙의 손바닥이 지은의 하얀 뺨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것입니다. 지은의 뺨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비틀거리는 손녀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지은의 뺨에 새겨진 손자국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온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몇몇 하객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한성물산과의 모든 계약 재검토,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준비시키세요. 네, 퇴거 통보입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미숙 씨, 당신은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한성물산 사무실로 서류가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다음날 아침 한성물산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프라임몰의 소유주인 프라임홀딩스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은 강민자. 그제야 한경수와 한미숙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주차관리원 할머니가 자산 5천억 원대의 건물주이자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과 노동청에서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으며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한미숙이 신부의 뺨을 때리는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고 한성물산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자 할머니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와 함께 한성물산의 불법 행위 증거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차관리원이든 청소원이든 경비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미숙 씨, 당신은 제 손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6개월 후 한성물산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미숙은 강남의 대저택에서 쫓겨나 곰팡내 나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고 생계를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이제는 시급 9,860원을 받으며 라면과 음료수를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 집안에만 틀어박혔고 아들은 지은과 이혼했습니다. 부와 명예,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한편 지은은 이혼 후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했던 일인걸. 사람들과 아침 인사 나누고 주차 도와주고 그게 내 일이야. 회장이든 주차 관리원이든 직업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거라. 1년 후 한미숙이 일하는 편의점에 강민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한미숙은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할머니는 용서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강민자 할머니는 새벽 4시 30분 프라임몰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녀에게 그곳은 단순히 차를 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